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기술의 주권은 그걸로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5년 대한민국 국방사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우리 군의 차세대 하늘을 책임질 핵심 사업에서 미국은 전투기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는 AESA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당시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일제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기초 기술조차 부족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며 결국 수조 원의 예산만 낭비한 채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설계도는 텅 비어 있었고 기술진들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좌절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전 세계 국방시장의 풍경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라던 4.5 세대 전투기 KF-21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플랫폼 중 하나로 칭송받고 있으며 한때 우리를 외면했던 일본과 유럽의 프로젝트 대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산유국들이 백지수표를 들고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10년 전 미국이 닫아버린 그 문은 사실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자적인 하늘로 나아가는 거대한 입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비행기 한 대의 성공을 넘어 미국의 NGAI-D를 제치고 2035년 세계 하늘의 표준이 될 K-AV-21의 과학적 근거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반전의 서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차가운 금속의 기록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뜨거운 집념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2015년 그 절망적인 뉴스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느꼈던 치욕이 어떻게 승리의 열쇠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그날의 닫힌 문은 사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전투기의 가치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중력을 얼마나 자유롭게 제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가 KF-21의 비행 시험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물리법칙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받음각 비행의 성공 때문입니다. 고받음각이란 전투기의 기수가 진행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인 전투기가 30도에서 40도 수준의 한계치를 갖는 반면 KF-21은 무려 70도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를 유지하며 비행하는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 성과인가를 이해하려면 현대 공중전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극한의 상황에서 기체를 급격히 세워 속도를 줄이면서도 조종력을 잃지 않고 기술을 돌려 적을 먼저 조준하는 능력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과거 이러한 기동은 엔진 분사구의 방향을 물리적으로 바꾸는 추력 편향 노즐을 장착한 미국의 F-22 랩터만이 가능했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KF-21은 그러한 고가의 장비 없이 오직 정밀한 공기역학적 설계와 독자 개발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만으로 이 신의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기체의 실속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면서도 자세를 다시 회복하는 포스트 스톨 기동은 마치 쇳덩이가 공중에서 멈춰 서는 듯한 전율을 선사합니다. 11.5km 상공의 희박한 공기 속에서도 기체가 두 동강 나지 않고 버티는 내구성은 대한민국 소재 공학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험 비행 조종사가 조종관을 당기며 온몸으로 중력 가속도를 견뎌낼 때 기체 표면에 가해지는 압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종사의 혈관이 팽창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찰나의 순간에도 한국의 소프트웨어는 초당 수천 번 비행 자세를 계산하며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많은 이들이 5세대 전투기라는 명칭에 갇혀 KF-21의 성능을 과소평가하지만 이러한 고난도 기동 능력은 이미 5세대 스텔스기인
F-35조차 함부로 흉내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F-35는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외형에 집중하느라 근접 기동성에서는 다소 양보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KF-21은 태생부터 강력한 쌍발 엔진의 추력과 최적화된 기체, 형상을 바탕으로 격투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증명했습니다. 지상통제실에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송되는 수치들을 지켜보던 연구원들이 수직 상승 후 자세를 회복하는 KF-21의 궤적을 확인했을 때 그들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비행 제어 알고리즘이 물리적 한계를 극복했다는 확신 말입니다. 이제 KF-21은 단순히 잘 나는 비행기를 넘어 적이 예측할 수 없는 궤적을 그리는 치명적인 무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동성만으로는 미래 전장의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6세대 전투기로 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한 진짜 무기는 눈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의 레이더뿐만 아니라 열 추적 미사일의 눈까지 속이는 보이지 않는 칼을 꺼내들 차례입니다. 기동성의 정점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진짜 스텔스의 정수가 무엇인지 그 과학적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어떤 첨단 센서로도 포착할 수 없는 궁극의 은신 기술이 우리 손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적에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존을 넘어 승리를 확정짓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흔히 스텔스라고 하면 레이더 전파를 튕겨내거나 흡수하는 것만을 떠올리지만 사실 더 치명적인 위협은 기체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열입니다. 전투기가 하늘을 가로지를 때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은 물론 공기와의 마찰로 달궈진 기체 표면은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인 IRS의 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레이더가 눈을 가린 봉사라면 IRST는 열기를 감지해 숨어있는 적을 찾아내는 사냥개와 같습니다. 미국조차 이 열지문을 완전히 지우는데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연구진이 내놓은 해답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연세대 조영희 교수팀이 개발한 스텔스 메타 물질은 물리적인 상식을 뒤엎는 나노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 물질은 기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저고해선 방사율을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전투기가 주변 대기 온도와 동일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즉, 적의 적외선 카메라에는 전투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하늘의 온도가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투명 망토를 입은 것처럼 적의 안티-스텔스 망을 무력화하는 기술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물질이 테이프처럼 유연한 소재로 개발되어 전투기의 복잡한 곡면에도 손쉽게 부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음속 풍동 실험실에서 마하 3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한의 환경을 가정했을 때 메타 물질을 붙인 부분만이 센서에서 사라지는 광경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을 전율케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이 기술의 특허를 정립하고 등록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선진 기술을 뒤쫓는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선도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미국이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우리의 손발을 묶으려 했던 전략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만든 최고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IRST 장비를 미국 도움 없이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낸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장비조차 속일 수 있는 방패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좁은 연구실에서 돋보기와 씨름하며 밤을 지새운 수많은 연구원의 집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입니다. 그들은 실패가 반복될 때마다 좌절하는 대신 데이터의 틈새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 끝에 마침내 적외선 신호가 사라지는 순간 연구원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지와 안도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KF-21은 레이더를 피하는 것을 넘어 열기까지 숨기는 진정한 유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스텔스 기술력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이 왜 그토록 한국과의 공동 개발에 목을 매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비행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앞선 과학의 정수를 공유받고 싶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칼을 갈아온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제 세계 국방시장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6세대 전투기의 완성은 기체, 성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싸우는 영웅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군단을 부리는 지휘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법을 완성한 KF-21이 이제는 어떻게 하늘의 지배자가 되어 적을 압도하는지 그 거대한 군단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그려나가는 미래는 단 한 대의 비행기가 아니라 하늘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거대한 지능형 네트워크입니다. 하이테크의 정점에서 펼쳐질 새로운 차원의 전쟁 방식을 지금 공개합니다. 가상과 현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할 무인 군단의 서막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미래의 하늘은 조종사가 직접 적진에 뛰어들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고독한 영웅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 대의 유인 전투기가 수많은 무인기를 지휘하며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전장을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즉 멈티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구상하는 KF-21의 6세대 진화형은 바로 이 거대한 군단의 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NG, AI, D 프로젝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입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가오리 X와 같은 무인 스텔스기는 KF-21의 지시에 따라 적의 방공망을 먼저 타격하거나 위험한 정찰 임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조종사는 적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무인기들이 보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공격 명령만을 내리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판단을 돕는 강력한 인공지능, 연산 능력과 초고속 데이터 링크 기술입니다. 한화 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은 수백만 줄에 달하는 코드를 짜 내려가며 AI가 전장의 수많은 변수를 단영, 1초 만에 계산해낼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가상 시나리오를 반복하며 AI의 판단 착오를 줄여가는 과정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연구실의 불이 꺼지지 않는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 무인기들의 지능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레이더, 사각지대를 스스로 찾아내고 편대 간의 간격을 유지하며 최적의 공격 진영을 갖추는 모습은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혁명입니다. 이러한 군단 시스템은 비용 측면에서도 엄청난 강점을 갖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유인기를 여러 대 운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인기 여러 대를 섞어 운용하는 것이 국방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고가 장비에만 의존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한국의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체계에 열광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과 같은 거대 방산 기업들도 한국의 이러한 발빠른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속도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국을 넘어 미래 전장의 두뇌를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무인기 형제들과 함께 하늘을 가로지르는 KF-21의 모습은 더 이상 상상 속의 그래픽이 아닙니다. 이미 실전 배치를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을 수십 배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능형 네트워크가 함께 호흡하는 이 새로운 전술은 적들에게는 공포를, 우방국들에게는 신뢰를 심어줄 것입니다. 사라지는 법을 완성한 유령 전투기가 이제는 지능적인 군단까지 거느리게 된 이 놀라운 발전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거대 자본이 왜 일본이나 유럽의 제한을 물리치고 한국과 손을 잡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협력을 통해 세계 국방의 표준을 재편하는 지경학적 대반전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놓치고 미국이 경계하는 그 틈새를 대한민국은 가장 영리한 방식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마지막 승기를 잡게 되었는지 그 전략적 선택의 이면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으며 그 중심에는 태극마크를 단 지능형 군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거절은 대한민국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영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주도하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인 GCAP에 문을 두드렸을 때 일본은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개발 일정의 지연을 우려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주권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중동 국가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영리하고 실리적인 국방 외교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처럼 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공동 개발과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의 씨앗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자는 동반자적 선언이었습니다. 사우디의 방대한 자본력과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결합하는 순간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지형도는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놓쳐버린 백지수표는 이제 대한민국의 KF-21 프로젝트를 6세대로 진화시키는 강력한 엔진 오일이 되었습니다. 거대 자본의 유입은 연구개발 비용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주었고 이는 곧 기체 가격의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NGAD가 한 대당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인해 미 공군조차 도입 수량을 고민하게 만들 때 한국은 사우디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세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하이엔드 전투기를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경학적 대반전의 실체입니다. 기술은 폐쇄적일 때 고립되지만 공유될 때 비로소 세계의 표준이 됩니다.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 국방 관계자들과 밀도 높은 대화를 나누던 당시 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거대한 기회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의 국방 자립을 도와줄 진정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고 한국은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할 거대한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이 두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물리며 일본이 그토록 경계했던 중동의 자본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FC, A, S 프로젝트가 프랑스와 독일의 주도권 싸움으로 삐걱거리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한국은 차근차근 블록별 진화 로드맵을 실행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말뿐인 미래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을 날고 있는 시제기와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되는 성능은 까다로운 중동의 리더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세계 국방 시장은 기술의 높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술의 유연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수적인 선택이 스스로를 갈라파고스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한국의 개방적인 전략은 전 세계 국방의 표준을 서울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2035년 우리가 마주할 하늘은
단순히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공간이 아닐 것입니다. 사우디와 UAE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거대한 K 방산 벨트가 형성되어 KF-21 계열 기체들이 세계 곳곳의 기지에서 출격 대기하는 장관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기술 구걸을 하던 변방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스스로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파트너와 함께 그 규칙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우뚝 섰습니다. 일본의 패착은 우리에게 가장 영리한 승리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미래의 정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경학적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결실은 머지않은 미래의 우리 모두의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꿈을 꾸는 단계를 지나 그 꿈 위를 비행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의 진정한 위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KF-21의 엔진 소리는 이제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평화를 외치는 대한민국 장병들과 연구원들의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2035년의 하늘은 더 이상 강대국의 기술을 빌려 쓰던 의존의 공간이 아닙니다. 전 세계 주요 공항과 군사기지에 태극,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KF-21 계열 기체들이 늘어서 있고 우리 기술로 만든 무인 군단이 그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풍경은 이제 확신이 담긴 미래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기술 거부라는 절망적인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름 없는 연구원들의 땀방울이 모여 마침내 세계 국방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는 거대한 강물이 되었습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차가운 철강과 복잡한 전자회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국민의 간절한 믿음과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비겁한 하늘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기성세대의 단단한 의지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과거 선배 세대가 맨주먹으로 나라를 일구었듯 현 세대의 엔지니어들은 보이지 않는 기술의 장벽을 하나씩 허물며 자유의 날개를 완성해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하늘을 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비행하며 전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로 우뚝 섰습니다. KF-21의 힘찬 이륙은 대한민국 국방기술이 세계의 정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선언이자 우리 국방의 자부심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과 땀은 이제 6세대 전투기라는 찬란한 결실로 돌아와 대한민국 국방 역사의 새로운 장을 장식할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드는 하늘은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춤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평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K방산의 다음 행보인 심해의 지배자 K 잠수함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자부심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더 높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